그게 깔끔하네. 깔끔하네. 고민이 많아. 한 번 치는 건 어때요? 한 번만. 아니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게 마지막 이 의제는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됐죠? 네. 자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자 여론조사가 오늘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 꽃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다른 여론조사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념 성향별 한번 볼게요. 한번 봐봐요. 1000명 중에 보정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정한 숫자입니다. 보수 303명, 진보 239명. 60명. 이런 거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여론이 아니에요. 보수 지지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소리야. 전화 많이 받는 편이 이기는 거죠. 실제로는 대선 나가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윤석열, 이재명 그 대선 때는 50대 50이었어. 네. 숫자가 거의 똑같았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보수 더 적게 나갑니다. 저는 뭐 총선 때 이번 작년 4월달 총선 때 그 전주 여론조사가 MBS 똑같은 이건 전화 면접이 똑같진 않지. 이건 ARS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다. 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그러면 뭐 정권 연장 45.2, 정권 교체 49.2라 그러는데 아까 말한 그 숫자 보수 과표집을 감안해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차이 납니다. 예. 그렇게 과표집이 됐는데도 과반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저 지금 과표집이 저게 지금 한 6, 70명 이상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보수가.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 범진보 후보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사람들 중에 1000명 중에 민주당 후보 누구 지지해?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거의 민주 진보층에서는 거의 이재명을 찍고 있습니다. 40.8. 그다음에 여기 이거죠 지금. 그 리얼미터에 여기 나오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를 82.6% 지지죠. 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온 거예요. 82.6%.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물어봤을 때 82%라고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숫자죠. 네.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아 저거는요. 뭐 저 그냥 100%. 국민의힘 지지차하면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 다 빼놓고 사실상 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주자들 더 찍는 그런 용도로도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지지하는 경우가 꽤 이야,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네요.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차기 대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 김문수 1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꽃은 어떤 경우에는 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건 아마 언론의 스킬이 있을 거예요. 언론의 스킬이. 자, 민주당 48.2, 국민의힘 34.3.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시라.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있죠.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국회가 신속하게 의결해서 65.6%. 애초부터 금방 해제할 경고용 계엄이어서 29.9%.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29.9%는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진짜 여론조사로 웃기기도 힘든데 정말. 그다음 윤석열이 계엄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전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체포 지원 지시 65.2. 계엄과 무관한 방첩 업무 지원 지시 26.1. 아니 계엄을 내려놓고 왜 간첩 잡으라 그래? 진짜. 이게 먹힌다는 게 난 신기하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이 국회에서 끌어내리려 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70.0% 국회의원, 25.0% 작전 요원. 25%는 진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지능 검사를 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통제가 안 되는 윤석열 같은 요원들이 몇 명 있었나 보지. 대변 검사. 상관들 명령도 안 듣고 막 가서 막 민주당 국회의원들 패려고 하는 거를 끌어낸 거야? 네. 도대체 뭘 주워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다음 보겠습니다. 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을 선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7.5%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13.3%.
5.8%는 여인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인하다 질문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 66.8%.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찬성한다. 32.7%. 32.7%. 좀 무섭네요, 사실. 네, 좀 이상해요. 대한민국 그구들 머리가 좀 이상해요.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나 진짜. 자,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어요. 미디어 리서치와 뉴스피미 한 여론조사인데 요거는 아까 그 리얼미터에서도 전체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이재명 41.7, 김문수 24.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딜레마이기도 한데 이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 리서치 뉴스피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만 물어봤습니다. 83.4%. 야, 이재명. 여기도? 네. 사실 저게 의미가 없어요. 끝나.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올인하시면 돼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잘했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착한 2등 전략.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지금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집어넣는지를 모르겠다 사실. 일부러 껴놓는 거죠. 아직 임기 1년도 안 지났어. 그러니까. 국가 서열 2위가. 본인 매우 행복하시고 해피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서열 1위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면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인물이죠. 84.4%면요. 그냥 저건 만장일치라니까요. 왜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자기 여론조사 그러니까 받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대선은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기호 투표가 아니라 찬반 투표라고. 이재명 찬반 투표. 예, 찬반 투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보도 중에 디플로매트 이재명 의회 사태가 없다면 다음 대통령 당연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보기에도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네. 특위 만들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정말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양심 있으면 이것들아 후보 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양심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탄핵되니까 홍준표를 내세우고 윤석열 탄핵 때문에 김문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은 후회할 수 있는데 그 발탁을 하기에 앞서서 그 발탁을 하게끔 노력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노스러운 감정도 들긴 하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윤석열 정도의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그 정도 위치에 가면. 사실 그렇게 그 정도 고위직 공무원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다 검증을 해야 돼. 그러면은 국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인원에 대한 거짓말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거짓말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네. 정은 국민한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 김문수는 지금 정광훈이 김문수한테 윤석열이 제일 잘한 인사라고. 축하합니다. 인정받으셨네요. 김문수 형 믿는다. 건강합시다, 문수 형. 네,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김문수는 있잖아요. 지금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있는 자 아니야. 21대 총선 지고 나서부터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대한민국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에 나오면 어떻게 할지 난 되게 궁금해요. 문수 형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와도 됩니다. 뭐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난 진짜 나와야지. 궁금해. 그러니까 선관위를 못 믿는 사람이 선관위 주관하는 선거에 나와서 나중에 지면은 시스템 잘못됐다고 또 우길 거 아니에요. 이겨도. 김문수가 이겨도 그 그래. 노동운동 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수백만 노동자들을 배신하고도 전태일 열사 추도식에는 꼬박꼬박 참석해가지고 도시락 처먹고 갑니다. 그래? 예. 그 정도로 철판 두꺼운 사람이에요. 내가 평소에 부정선거 외쳤지만 뭔 상관입니까? 내가 후보인데.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어. 김문수가 난 대선에 관심 없다. 윤석열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들한테 늦게 와서 미안해 하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고. 자, 다 나름 생각이 있네. 자, 근데 사실 나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나마
그나마 오세훈이라고 봤거든요. 음. 근데 명태균 안 묻은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동훈과 김문수야. 아 그렇죠. 아, 지금 네. 명태균은 이를 갈고 있다고 하니까 오세훈하고 저 김진태에 대해서는 예. 자,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 측근이 검찰 조사에서 명태균이 아크로비스타의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가져갔다. 내가 언제 내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오세훈, 홍준표 대선 나올 사람 중에 겁나게 많네. 뭐 나경원도 있고요. 어. 기대되는 사람 많죠. 그 중에서 김문수를 가장 간절하게 원합니다. 자, 방송하는 시점 내일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발의한다고 하죠. 네. 자, 기대됩니다. 네. 그런저런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 묶어서 네. 앤드리스 누들. 새날 방송 정의연. 시작할 때요. 네. 둘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낙검수였고요. 하나는 노정면이었습니다. 이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시사 일단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